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큐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방송입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너무 떨려. 어떻게 해요? 진짜 어이없네. 왜냐면 네. 게스트로 내가 나만 진행한다고 오늘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사람 말.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저 혼자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방송 그만두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희 몇 화죠? 75화를. 뭐가 이렇게 허접해. 뭐가 이렇게. 아니. 원래 숫자 까먹기 전문이라서. 편집을 해놓고 안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헷갈린 것 같은데 아마 78화? 77화 정도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공개 방송을 하게 됐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모르고. 아, 저희 하기 전까지도 그냥 못한다고 하자고. 네, 계속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와버렸네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왜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뭘 원하는 건데? 뭘 생각하고 왔을까, 이분들은? 모르죠. 어쨌건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했더라? 트럼프 시대의 동성애 혐오와 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주 뜻깊은 토론 자리가 그렇게 말씀해주실 여러 게스트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홍보를 했는데 많이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주제 보고. 왜요? 너무 좋아서? 네. 너무 관심 있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그런 자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게스트 소개부터 해야 되죠? 근황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날은 네 공개 방송 하고 있네요. 아, 진짜? 네. 근데 오늘 뭔가 뜻깊은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거 아니죠? 아니죠. 그냥 저희 아무 말 하는 거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네네.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왜냐면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었어. 아닌데 나는 진짜 막 뭔가 얘기하려고 했어. 메시지를 넣어서 너희에게 뭔가 얘기했어. 근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네? 거짓말이라도 뭔가 기대해주면 안 돼,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음 전에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몇 명은 여기서 완전히 오픈이지만 몇 명은 아직 뭐 사진 찍히는 것이 두려워요? 두렵죠? 늘 두렵죠. 네, 두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 합의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합의를 할 거예요. 뭘로 어떻게 합의할 건데요? 거수로? 아니 당신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게스트들이 일단 얼굴이 팔리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저희 안에서 거주를 하는 거죠. 지금 사진 찍혀도 된다 하는 사람 2명. 이 2명 빼고는 찍으시거나 올리실 때 다 가려주시면 돼요. 요즘 스티커 많이 발전했잖아요. 아니 그 스티커 발전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괜찮아요? 저도 그냥 붙여주세요. 조차를 붙여서 예쁜 거. 원샷 받는 거잖아, 혼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개가 철수를 소개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 방송을? 네, 제가 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줄 필요 없어요. 왜 쉰다고 했다가 지금 이건 나온 건지. 그때 하기로 얘기했었어가지고. 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앞으로 계속 방송 안 하실 예정인지. 알겠습니다. 네. 다들 아쉬워서. 진짜? 어떡해. 나 몰랐어, 이럴 줄. 믿는다, 또? 네, 제가 좀 귀가 얇아가지고. 네, 일단 게스트분들 계속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이런 거 너무 좋고. 네. 말부터 굉장히 더우시죠, 지금? 저요? 네. 물 좀 드세요. 아니. 네. 게스트분들이 제가 처음에 공개방송 게스트분을 모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용기 있으신 분들께서 뭐야 굉장히 이상해졌네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일단 한 마디씩 드려야 될 텐데. 네, 감사드립니다. 네. 누구부터 할까요? 먼저 할 사람. 민주주의 사회니까 자기 의견 존중. 마이크 저기 있는데. 그렇네. 네, 마이크 가까이.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저는 돈돈이고요. 네. 왜 나오기로 했어요? 그거 긴데 말해도 되나요? 네. 자기 소개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토리텔러야. 이거 스토리가 아니라 뭐가 울리지? 소리가 울린다. 이게 좀 마이크랑 같이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닌가? 진짜 어설프다. 돼서 된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퀴어 방송을 신청한 게 지금 계속 많으신 분들과 이제 리타 씨가 아무말 방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청난 퀴어 방송의 애청자로서 퀴어 방송으로 많이 퀴어 문화와 퀴어에 대해서 많이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진짜 리타 씨와 철수 씨한테 진짜 항상 진짜 감사하고 진짜 완전 팬이어가지고 막 후원도 하고 막 그 예전에 무성애자 특집 있었잖아요. 거기서 막 제 같이 동아리 하시는 분이 같이 나갔었는데 제가 막 부탁했거든요. 나가서 저희 동아리 홍보해달라고. 네. 다 알아? 왜 다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아? 다 내부인들이야 뭐야? 제가 부탁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 누나가 또 이번에는 아무런 주제가 없이 사람을 부하고 있다 해가지고 너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신청을 해서 제 진짜 우상이랑 같이 지금 수상소감이 뭐야? 감사합니다, 돈돈님.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정이고요. 오늘 나오게 된 이야기. 네. 저는 그냥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왜냐면 친구가 없어서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살고 그래가지고 네 말을 좀 하려고 나왔어요. 알았어요. 아 저인가요? 네. 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이 워낙 많아서 뭘로 해야 되지 그 중에? 오늘 하고 싶은 거. 글쎄요. 저는 홍천여라는 닉네임을 쓴 적도 있고 김성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트위터에서는 아무코모라고 썼던 적도 있고 왼쪽 서랍이라는 닉네임도 쓴 적이 있고 진짜 너무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성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성현님 오늘은 왜 신청하신 거예요? 야구리 털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 주제가 없어도 사실 진행될 것 같아요. 정말 세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생각이 있어요. 저 생각 오늘 있어요? 스케줄도 있어요. 진짜 놀랍죠. 어떤 날 일단 자기소개 끝났잖아요. 이제 1부는 뭐지? 이제 1부 시작인가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1부는 게이들의 언어에 대한 뭐였냐? 여성 혐오 네. 게이 안에서 여성 혐오. 게이 언어 네. 나에서 왜 이렇게 떨어요? 아니 떠는 게 아니라 진짜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2부는 다다 연애와 에로맨틱 맞죠? 네네. 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과연 이렇게 될까요? 지금 40분씩 끊어서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야 트럼프랑은 진짜 상관 있어.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그래? 자연과 막 마지막에 이렇게 생태야. 같이 이렇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지구촌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아무 말 해도 연결돼 있어요 트럼프와. 한 달이 건너면 트럼프랑 아는 사이고만. 빨리빨리 진행해.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엉망 아니죠 지금? 네. 아니 동의를 표해. 기다려봐 이제 진행해봐 기다려봐. 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사실 그 성현님의 개인적인 어떤 사연과 관련이 네네.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어렵진 않죠. 네.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나를 그럼 뭐 여기 그냥 이렇게 막 던져놓는 거야. 뭐 노래라도 깔아줘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름만 깔아줘 이름만. 아니 성현님께서 그 게이들 안에 어떤 여성 혐오적인 표현 같은 걸 지적을 했다가 코멘트 퇴출당한 일이 있다고. 퇴출이 아니라 뭐. 조리돌림을 당한 적이 조리돌림 당하죠. 살해 협박 받으셨다고. 네, 맞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걸 좀 팔아보려고 강미연 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네. 뭐 워낙에 긴 스토리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작년 이맘때 강남역 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흔한 반응이죠. 뭐 저기 뭐 그냥 미친놈이 그 칼로 멧돼지 쑤신 건데 뭐 남혐을 몰고 간다 뭐 이런 류의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성 혐오가 아니라 그냥 이건 여성 혐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뭐 삽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차별 살인이다. 그렇죠. 그걸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제 일종의 공론화죠. 그걸 위해서 트위터에 장에 끌고 왔는데 뭐 저 새끼 아우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굉장히 전국적으로 조리돌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인데 그냥 저 개인적인 일이죠 뭐. 그래서 뭐 별의별 일 다 당했어요. 저 집에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 편지가 배달된다거나. 그거 그때 얘기 안 했죠? 그때 집에 편지가 왔어요? 네,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그 어플에서만 당했다며. 어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편지가 보낸 사람이 안 적혀 있고 받는 사람만 적혀 있어. 그리고 편지 봉투를 뜯어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 그럼 아니면 이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느닷없이 막 이제 죽어라 이년아 뭐 이런 거 막.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돼? 얼굴도 반죽하다 만 것처럼 생겨갖고 뭐 이러고 막.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아니, 제가 이제 그냥 그때의 데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유머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한 그 협박과 조리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지난 주말에도 또 별로 한 분이 또 말을 건 적이 있고요. 그거 제가 트위터에 캡처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뭐 그냥 꾸준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순기능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팔린 것 때문에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게이스북이라고 하잖아요. 그 클러스터들을. 네, 그러니까 게이스북을 이용하고 또는 그 이용자들과 같은 단톡방에 속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제 얼굴과 본명과 뭐 어디 다니고 뭐 이런 거가 전부 다 이제 막 퍼져 나간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놀라실 건 없어요. 근데 얼굴이 일단 팔리는 거니까 그냥 딱히 나는 이런 이슈에는 관심은 없지만 보니까 얘가 귀엽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래서 오히려 어플로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연락처 알게 돼서 뭐 연락드립니다라거나 아니면 어플로 말을 건다거나 그래서 막 제주도에 펜션 있는 분이 놀러 오라고 해갖고 3일 동안 제주 바닷바람 쐬다가 온 적도 있고 네. 오히려 그 직후 한 2-3개월 정도를 이제 굉장히 제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동성애 생활을 하지 않았나. 네. 근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바이럴? 네, 무슨 얘기야? 네, 첫 이야기로 이 얘기를 꺼낸 게 실수였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갑자기, 네. 약간 숙연했죠. 아침마당이 뭐야? 네. 숙연했는데. 웃어주세요, 여러분. 뭐 갑자기 웃어? 숙연했는데, 이거 이 얘기를 내가 왜 꺼냈더라? 게이 내 여성 혐오. 예,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아니, 그러려면 그럼 이제 그 주제로 가고 싶었으면 나의 집중적인 동성애 생활 얘기를 그 토크를 안 꺼내게 만들었어야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네, 근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단정직입적으로 말해서 그 게이들 안에 분명히 여성 혐오적인 부분이 있고 특히 언어 생활에서 그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뭐 연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지? 보갈? 막 이런 단어들이 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10전 대보지탕이었는데요. 그 단어가 진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서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 와 너무 창의적이다. 어떡해. 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배우고 나면 그 이전의 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는 단어들이 있어.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10전 대보탕이라는 그 보약 한방 음식 아시죠? 아세요 진짜? 예. 모르잖아 이 사람. 다들 바람의 나라 안 해봤니? 수전 대보탕이 보약 중에 하나예요. 네. 수전 대보탕이 있는데 뭐죠 이 얘기가? 근데 무슨 거기서 이제 오늘 그냥 10전 대보탕이라고 그분이 그냥 말장난 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놀랍고 창의적이라서
동시에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쁠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모두 금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몇 개는 괜찮다고 할까? 아니면 뭐 실제로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내지는 뭐 그걸 들었을 때 기분 안 나쁜 사람들도 있을까? 아니면 뭐 나같이 다 웃기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여서 이 자리를 연 것이었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제로 게이분들도 있고 또 여성 여기 게이 있어요? 여기 디용스 네. 그리고 뭐 그 말을 듣고 후에 기분 나 그 단어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사자들로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 그러니까, 단어를 그러니까 게이 집단 내부에서 향유되고 있는 그 여성 혐오적인 단어들을 어디 한번 리스트를 공개해달라고 이런 건가요? 실제로 쓰고 뭐 해볼까요? 제가 아니요. 아니 뭐 제가 위키피디아예요? 위키피디아도 아니고 꾹 누르면 자판기처럼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왜냐면 밖에서 근데 볼 지금 때 얘기하려고 하시는 진짜로? 리스트를 리스트까지는 모르겠고 아니 뭐 여러분들도 방청객 분들도 근데 들어본 적 있는 단어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방금 언급한 게 뭐 있었죠? 보갈? 그리고 야. 10점 배보지탕 10점 대보시탕은 진짜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요. 그것만 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리고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아까 말했던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던 그 단어는 보지러져였어요. 네, 보지러진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고 할 때 우리가 자지러진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누가 너무 웃긴 얘기를 하면 미친년 보지러져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가 용례가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모든 게이들이 그 단어를 전유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말이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게스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게 세대 차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20대시죠? 네. 그런 단어들 많이 또래들끼리 쓰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거든요. 뭐라고? 또래 느끼 쓰는 또래 게이들끼리 쓰는지. 네. 궁금했는데 그런 그 문화와 가까우신지 돈돈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 세대 차이에서 어린 세대를 맡고 그렇지 않은 세대를 맡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대표성을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아휴 뭐 그런 거 걱정해. 본인이 키워살 내에서의 위치를 얘기해 보세요. 아니 무슨 대표성이 없다고 하길래 어딘가 작은 그- 입자 같은 것인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제 혐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 좀 폐쇄적인 집단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이들이 하는 여성 혐오 자체가 주로 이제 게이들끼리만 노는 그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좀 뭐 이태원이라던가 종로라던가 거기서 이제 뭐 보지러진다 뭐 이런 뭐 연연 이러는 거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제 첫 번째 그 퀴어 사회가 저희 학교 동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스젠더 게이가 그 뭐랄까 하기 힘든 그 지정선의 여성 퀴어 분들과도 엄청나게 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성 회원 지정선의 여성 회원분들이 또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이 다 트위터를 하시고 다 페미니즘 엄청 관심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인권 이런 활동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으셨고 해가지고 저희는 애초부터 진짜 이런 우선 연도 쓰면 거의 막 41남 취급받고 공동체 안에서 네 공동체 안에서 진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어요. 네 저는 그리고 또 종로나 이태원을 거의 안 가요. 너네는 왜 가니? 아니 별로 안 간대잖아. 너네는 왜 가니? 그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니야. 아니 내가 외곽이 거기에 종로가 있고 거기에 남자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래. 너는 왜 남자 안 만나요? 미안, 이제 그만합시다. 네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계속 이러네. 그래서 저는 사회상 여성 혐오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제 동아리에서 제가 한
한남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아 지금 포지션이 한남. 제 포지션이 한남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치료 중인데 그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아이 뭐그 당신 왜 왜 주신 이래? 거예요? 성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남충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근데 막 그 뭐지 다른 학교랑 교류할 때 제가 저는 래피에서 외워야 돼 저는 한남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소개하면은 그렇게 소개하신다고요? 납득해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한남 오셨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제가 또 24살까지 지금 제가 25인데 24살까지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유리벽장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남들은 다들 제일 것 같고 커밍아웃 하면은 하면서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은 그런 벽장에 있다가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완전 진짜 헤테로 사람들과 있고 그다음에 또 동아리 이전까지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제가 동아리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 육군 이제 특전사 그 부대로 나왔는데 거기 이제 또 그 한남성이 이제 명예가 되고 여자를 하고 뭐 하는 게 이제 완전 짬인 게 되는 집단에서 제가 또 동화가 되고 여자 후려치는 게 이제 또 막 그게 사회성이 되고 이제 그런 집단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치료 중이시라는 네. 얘기죠.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뇨처럼 얘기해.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 그럼 현정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단어들을 게이 문화라고 하는 걸 접할 기회가 있으셨는지 평소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혹시 있으셨나요? 게이 문화 대해서요? 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친구가 없으시다고. 친구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연관이 된. 네. 좋습니다. 그럼 좀 말 이따가 시키지 얘기를. 말까요? 말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방송사고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원래 오디오 자를 거야. 오디오 자를 2천이면 거야. 방송사고. 성일 씨 같은 경우는 네. 주변에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그러면 비교적 많으시겠어요? 훨씬 많았죠. 네. 지금도 많이 실시간으로 관람 중이고. 근데 연이나 보갈이라는 단어 네. 자체가 그런 단어들 자체가 생각하시기에 네. 여성 비하적이거나 혐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절대로. 왜냐면은 당연히 그 게이들이 보통 갖고 있다고 표현되는 그 코테이션 마크 써서 이제 여성성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향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여성성의 일부를 그러니까 외적인 거를 이렇게 빌려와서 그거를 발화할 때 그게 성립하는 건데 사실은 그 여성성을 빌려오면서 그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받는 어떤 데미지 아니면 불평등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재미만을 쏙 뽑아와갖고 일종의 착취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여성 혐오적인 부분이 있죠.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현정 씨도 그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기분 안 나쁜 상태라고 하셨고 근데 저도 그냥 단지 웃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은 그거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이 계신다는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방송객분 계신가요? 이거 얘기하라고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사실 놔두고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없죠. 근데 그러면 거수로 하자. 난 평소에 불편한 면이 있다. 불편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네. 연보갈 왜 쓰지? 아니 그냥 조금만 네. 높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난 그냥 괜찮습니다. 내려주세요. 반 정도는 되네요. 네, 괜찮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유보인 거예요?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없다.
뭔데? 아무 생각이 없다가 많은. 그렇구나. 아무 생각이 없다도 많네요. 네. 저 남자분이 분드셨 뭔가? 아니. 네. 어떤 남성? 아니, 말 시키려고. 네, 말 시키려고 그랬는데 눈빛이 강렬하게 시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와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깊게 파고들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죠. 왜요? 왜 한계가 있어요? 일단 그 단어들의 리스트라거나 저는 년, 보갈, 뭐 모지러져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순간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단어가 발화되는 순간에 내포하는 여성 혐오성이 차등적이라고 생각해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들어봐. 그러니까 보지러져라거나 네. 이렇게 십전대보지탕처럼 좀 네. 즉각적으로 어떤 여성의 성기를 소환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년이나 보갈 같은 거는, 그러니까 특히 보갈 같은 거는 보갈을 했을 때 그거는 갈보를 뒤집은 말이고 갈보는 옛날에 뭘 가리키는 말이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다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보지러져 뭐 이런 단어랑 갈보 같은 단어, 보갈 같은 단어를 똑같은 수준의 여성 혐오적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 치료 중이신 분께서는 어떻게 근데 저도 그때 사전 미팅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보갈이라는 게 그 게이들이 전유하고 있는 여성 혐오라고 저는 몰랐던 게, 저는 그 보갈이라는 단어를 그 군대에서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요? 군대에서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막 저보고 막 이 보갈려나 뭐 이렇게 뭐야? 통찰력이 대단하시네. 어떤 분이야? 그래서 저는 또 군대 내에서 여성 혐오를 워낙 많이 접해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이 군대 내에서 이제 특전사의 이름을 저는 그리고 특전사를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는 착취됐어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가고 싶은 특전사라는 그 남자의 그 명성을 갖고 싶어했는 그 남자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성 혐오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회 나오니까 그게 그냥 사회의 디폴트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군대에서 이것도 여성 혐오죠. 이제 단직 사관님이 엄청 나이 많아요. 원사님이 50세? 그 정도 되는데 막 불러놓고 뭐 이렇게 막 공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막 말하세요. 그러니까 공지 끝난 다음에 뭐 질문 있어? 이렇게 막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저 질문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동수는 삐사운드 넣어, 삐사운드. 돈돈은 질문이 있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인가 했는데 그래 동수는 질문이 있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막 자지러지고 있고 나는 뭐가 웃긴 거야 그게? 그러니까 5초 있다가 이런 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부역했네. 거기서 저항하지 않고 부역했구만. 왜 그렇게 했대? 원사님한테 그러면 막 그렇죠. 어떻게 그런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놀랐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현종 씨가 말이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데, 왜냐면 남자들이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얘기하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때때로 남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내 신경을 지금 신경이. 지금 신경. 근데 저 잘 몰라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만약에 자기가 봤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 단어를 쓰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누가 개인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어서 쓰는 건지. 게이들이? 게이들이 그러게? 그럼 왜 그러냐? 왜냐면 저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재미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때 10점 대포스탕 하는 식으로 실제로 자기들한테 그 성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전이를 하는 것은 여러 뭐 의미가 그 게이 문화 내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게 옆에 여자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때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근데 아까 불쾌하다고 손드신 분들께서는 어쩌면 제가 이 문화에 엄청나게 부역하는 걸로 보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닌가? 왜냐면은 지적해야 되는데 같이 웃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건 거수하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쓰는 건 괜찮아요? 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쓰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이 누군데? 여자. 네. 그 사람 앞에 쓰는 게 싫다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거를 갑자기 내가 근절시키자고 근절할 수 있나?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 정말 게이들끼리만 모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뭐 지정성별이라는 말을 꼭 결코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여성분이 그 자리에 계신데 네. 그런 말을 쓰면 정말 즉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정말 없고 정말 자기를 시스젠더에 호모로맨틱에 호모섹슈얼에 게이 문화에 목격하는 자로 스스로를 정체하는 자들 한 3-4시 모여갖고 와 미친년 이러고서 논다. 네.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을 그리고 심지어 여성분들이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비난할 수 있나? 이거 약간 그러니까 빈 방에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 안에 뭐가 비치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무도 그걸 못 보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비난하죠? 그러게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네. 어차피 다시 이렇게 될 것 같았어.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나 진짜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넘어갔어, 그냥. 우리 심지어 사전 미팅도 했어요. 그죠? 근데도 이렇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죠. 사전 미팅에서 네. 술만 마셨잖아. 진짜 힘들어서 그랬어. 어떻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막 내가 되게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말 가려서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응.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본인이 지금 뭐라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자기가 고른 줄 알았어. 그 주제를. 아니야.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그냥 골랐어요. 진짜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있고 일단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벌써요? 하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마무리 멘트. 네. 2부가 뭐였냐면 다들 네, 2부입니다. 요즘에 박수를 또 쳐준다. 타자연의 아이로맨틱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상황? 주제가 이렇게 두 개로 갈린 상황 해야 될까요? 하세요. 각 게스트분들 일단 제가 다 받긴 했는데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다르고 또 뭐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모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처럼 게이 얘기만 하게 되면 현정 씨가 말이 없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2시간 내내 웃긴 이야기로 이끌고 나갈 자신도 없었고 근데 게스트가 네 현정 씨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신 게 다자연아 아이로맨틱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 돌림판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돌려 돌림판. 네. 그 주제를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림판이야. 그래야 돼. 근데 돌림판 했는데 똑같은 거 2번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돌림판을 안 할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네 돌림판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추장스러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건 본인의 상황과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죠. 현정 씨는. 네. 네. 그 얘기예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네. 제가 바로 못하겠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일단 다자연애가 뭔지부터 얘기해볼까 우리? 다자연애가 뭘까요? 다자연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독립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 그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다자연애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그쵸. 다자연애 반대가 독점연애. 독점연애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게 되신 네. 거죠. 네, 왜냐면 왜냐면 뭔가 사회에서 죄송해요. 네. 아니 죄송할 거 없고 복화수래요? 지금 대신 왜 대신 아니 나 도와주려고 미안해. 도와주세요. 왜 제가 독점연애 질렀네요. 사람들은 왜 독점연애를 할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네. 그리고 왜 로맨틱 끌림이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러한 철학적 질문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네. 네. 왜냐면 그런 연애 규범적인 연애가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다 따라서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연애를 했고, 근데 저는 약간 연인 간의 사랑이랑 친구한테 느끼는 그냥 좋아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한 사람이랑만 그렇게 그 사람만 만난다고 약속을 해야 되지?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지금 잘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 그래, 제가 적점력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가 모르겠어요. 방송에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네. 질문인 것인데요. 네. 그때 그 메일 보내주셨을 때 본인을 그 에섹슈얼로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얘가 아무 기억나는 말도 안 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진짜. 말을 했나요? 네. 아니면 제가 네. 목소리 가지고 에로맨틱 써놨으니까 그냥 에섹슈얼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 본인도 아직 스스로 정체화할 단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찾지 못하셨나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누나랑 이제 사전 방송 끝나고 네. 아니다 사전 방송에 있었다. 그 누나가 그 말씀하셨던 게 누나가 그때 말한 거 있잖아. 그 뭐지? 이제 누나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합이든 합의가 아니든 그 다른 사람이랑 또 연애를 해. 그래서 누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했어요. 상관없지. 그러니까 내가 말할게. 네네. 그때 누나가 말씀하신 게 뭐지? 그 상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독점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뭐 죽여버리고 싶든 뭐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겠다만 누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좋겠지? 나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 얘기 기억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해가지고 좀 신기했었어요. 또 방송사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정 씨의 그 호기심 해결 목적으로 한 어느 방향성이 잡히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정 씨를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지금 궁금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막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온갖 신기한 용어 나라 해갖고 막 30, 40개 막 무슨 로맨틱 무슨 섹슈얼 무슨 로맨틱 막 외울 수도 없어. 진짜 뭐 엄청난 용어 대잔치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쭉 읽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쭉 읽어본 적 없어요. 근데 뭐 본 적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그중 하나도 뭐 와닿지 않아요? 딱 저한테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막 딱 자기한테 맞는 단어가 있으신 분이 있나요? 이 중에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맞는 단어 있으신 분? 네. 안 하겠습니다. 오늘 뭐 빨리 끝낼까요? 생각보다 할 말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시작한 지 30분, 30분 만에 근데 저는 그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독점욕을 느끼지 않는다는 감정, 이거 뭐라고 해야 되니? 저는 질투의 화신이자 정령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네. 좋아한다는 감정이 질투에서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확신하는 순간이 그 사람이 나 말고 딴 새끼랑 놀아나고 있어. 뭐 죽여볼까 이러면서 막 그때 사랑에 빠졌구나.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감정을 그러니까 연애 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연애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을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감정이 좀 더 센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확신의 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형태로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약간 그냥 전 저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너성애자. 네? 그게 뭐야?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여성애자? 여성애자가 뭔데요? 너성애자라고. 너성애자. 너성애자? 제가 먼저 누구를 좋아하는 걸 잘 못해요. 먼저 좋아해본 적은 없고.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그것도 분명히 표에 어디
시기가 있긴 있을 아, 거야. 네, 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그 네. 성적 나 본 거 같아. 아 진짜 본 거 같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다자 연애 사람들이 다자 왜 독점 연애를 할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주 사실 간단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소유하고 싶으니까? 소유하고 싶구나. 쌍방님이야 뭐야? 왜 소유하고 싶었구나. 네, 네. 자, 왜 소유하고 싶은지 말해볼까요? 심장이 시키니까. 어, 싸이월드 시절에 다 정리된 건 아니었나요? 내 심장이 고장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왜 독점 연애를 할까라고 하면 사실 대답은 그거밖에 없어서 그쵸. 뭐 독점하고 싶어서? 네. 현정 씨가 지금 스스로를 막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저희도 왜 그러지? 하고 약간 설명이 근데 어려운. 왜냐면 왜 그런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독점 연애하니까. 너무나 좋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네요. 그럼 어떡하죠? 지금부터 다자 연애 해볼까요? 네. 딴데 없이 그냥 내 주변에 누군가가 등장한다 이유만으로. 누가 해주는데? 아니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사람들이 다 다자 연애를 다자 연애가 특이하고 이상하고 독점 연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 저도 왜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어떡하냐. 근데 뭐 다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독점 연애 하는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쵸. 네. 그쵸.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죠. 맞아. 왜냐면 양쪽 다에게 동등하게 사랑을 분배하는 것인가요? 근데 어떻게 동등하게 분배할 수가 있지? 그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그쵸. 그날 아니, 그날 기분에 따라서. 네네. 네.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그 아까 말했듯이 질투와 그 정령인데요. 네. 그래서 네라고 해버림.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심적 에너지를 붓는단 말이죠. 그런데 다자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동시에 그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동등하게 막 이렇게 막 나눠서 하면은 인간이 소진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다자연애라고 해서 너무 여러 명을 만난다거나 꼭 반드시 많은 사람 만나겠다는 게 아니고 독점욕을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 만나야 된다는 약속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현정 씨와 만나는 저- 사람은 상호간에 그런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근데 좋겠어요. 그럼 아니 그 관계 합의라는 거 아니고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해야 돼요. 해야죠. 왜요? 근데 연애는 계약 관계인데 엄연한 계약 관계인데 사전에 같은 계약서를 동의한 게 아니면은 문제.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독점력이 독점 관계가 됐을 때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니까 뭐 누가 답답하다. 저한테 너무 저를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내 거 막 이렇게. 독점하려고 하면 좀 불편해요. 근데 그거는 좀 되게 흔한 일 아닌가요?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강한 감정? 네. 구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 음. 자체는 그거는 오히려 보편적인 건데 어, 그걸 현정 씨가 좀 이렇게 크게 느낀다. 그런가? 오늘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네. 없겠죠. 그냥 네. 문제 제기 하고 싶었던 것이죠. 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네. 방송으로. 네. 근데 저는 그 폴리아모르, 다자연애가 영어로 이제 폴리아모르인데 그 아니. 1분 영어. 아니야. 아니야. 저는 다자연애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네. 그 동성애자랑 영어가 이 호모야 뭐 헤테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모노 아모리 폴리아모리가 들었는데 그 뭐지 폴리아모리를 저 들었을 때 조금 신기했던 게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관계를 어느 정도 진척하거나 어느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막 그 상황에서 이제 주로
정상적인 케이스에서는 사람들이 난 내가 너무 나쁜 거야, 나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난 도덕적이지 않아, 아니면 뭐 내가 발전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그렇게 도대체 누가 자기를 발전기라고? 제 친구들 그러던데. 아 정말요? 네, 헤테로 친애한들이. 네. 아 네. 왠지 시에남이라고 하니까 납득했어. 그 친구들은 치료 안 받아요? 네? 그 친구들은 치료 안 받아요? 걔는 시원함들인데 뭐. 아니 우리가 치료라고 했어요. 아, 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했는데 제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그 자기를 이제 최근에 폴리아모리로 정체가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막 이제 그 내가 원래 예전에는 사람들과 사귀었을 때 막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엄청 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폴리아모리로 정체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뭐 이러시려고 뭐 이거 굳이 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건 상대방한테 합의가 안 상태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건 엄청 당연한 거야, 나는 폴리아모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좀 맞나? 이게 옳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옳지 않다고? 싸운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이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알게 된 이후 자기를 굉장히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성향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명사 하나를 찾은 덕분에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굉장히 삶이 평안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분이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독점력이 엄청 심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 감정을 안 느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때요? 어떠냐고? 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생각 좀 하세요. 너무해. 근데 그런 뭐 아까 말했던 신기한 용어들 막 온갖 섹슈얼들이랑 아니면 폴리아모리 같은 용어도 그 단어가 존재한다는 거는 곧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는 그렇죠. 그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 거기서 오는 위안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제 생각에 돈도 씨가 말한 그 케이스 같은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그랬죠? 모노아모리 맞나요? 그런 그 독점 연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 같은 거가 자기가 굳이 이렇게 다자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함으로써 죄책감이 좀 없어진다는 말씀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봐. 네, 그 시간이 다 돼서. 와,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나네 지금. 야, 방송 너무 오래 했네. 지금 8시 반이면 다 막 그 집에 가서 뭐 밥 먹고 해야 될 시간 아니에요? 네. 끝났네요. 지금 뭐가 끝나? 본인이 컨트롤 못 하겠으니까 지금 괜히 지금 어떡해. 파는 거잖아. 컨트롤 장애가 있는데 컨트롤 못하고 컨트롤 프릭인데. 있어요. 저 치료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네 뭐라고요? 저 치료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아, 치료, 갑자기. 치료 얘기하세요. 갑자기 간증. 아니 여기 간증한 자리는 아니지만 가만히 게스트들이 도와주네. 그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게스트가 한 번도 사고 없어요. 있어요. 네. 그때 그 뭐지? 리타님이 저한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왜 다른 애들은 치료 안 받냐고. 근데 이제 그 뭐지? 진짜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저는 엄청 좋은 질문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왜 얘네가 왜 치료 안 받지? 나도 싫어. 아 지금 이거 보이는 라디오 아닌 게 너무 진짜 통천의 한이다. 지금 표정이 너무. 그리고 진짜 아니 얘네들은 더 심하고 여성은 뭐 그냥 대놓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도 않고 나 그냥 내면에 그 여성을 억울했어요? 막 표현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누가 그렇게 고맙겠어. so 억울. 부대표도 혼내고 막 진짜 비난을 많이 받았나 봐. 부대표 누군데? 아니야 예쁜 있어요. 데려왔더라.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한남의 치료제가 페미니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가요? 백신이 됐으니까 나 얼굴 녹잖아 지금. 네네네네네네.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죠. 네네네. 맞아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페미니즘을 저는 배웠던 이유가 물론 이제 제 동아리가 엄청 페미니즘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 다들 있는 게이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이유가 저는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그 한남성을 치료하는 게 사회성을 위해서 하거든요. 네, 사회성. 네, 그래서 이제 동아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상의 여성이고 여성분들이고 여혐으로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대부분의 회원분들이 이제 인권 페미니즘 이런 공부에 관심 있으신 사회가신 분도 많으시고 하니까 내가 이 단체에 속하고 그 다음에 막 잘 섞여 있으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지라만 너무 그렇다. 자기가 말 너무 많이. 자기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막 말해도 괜찮아. 혼날만 있다가 혼난다. 잠깐 애들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서 누가 이렇게 세고 있는 거 아니야? 설리건 선생님처럼 또 이게 편집이 안 되고 제 파트가 다 편집이 안 되고 올라간다면은 애들이 퀴어 방송 듣고 이제 또 한단 말을 했는데 이게 싶어. 그렇게까지 본인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다른 여성 회원분들? 아니 퀴어 방송에 관심이 좀. 제 방송 듣는데 저를 안 혼내나요 근데? 저는 안 혼나요? 왜 나는 안 혼내지? 나도 혼나고 싶은데. 다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팟캐스트 들으세요? 퀴어 팟캐스트? 아니요. 지금 한 4위까지 제일 높은 구독수와 좋아요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퀴어 방송이고 나머지가 개인분들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냥 제가 지금 배웠던 고갈, 연, 야 너 생리휴가 나갔다 이런 식으로 여성 전유하면서 이런 여성 혐오들 좀 그걸로 배웠어요 저는. 네. 그거 배웠다고? 배웠다고요? 제가 팟캐스트를 비난하는 게 아닌데, 저는 거기서 뽀뽀뽀로 한글 뗐다는 분 보는 것 같아.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송보다는 퀴어 방송은 들을만하다. 매우 덜 혼낼만하다. 페미니즘 친화적이고. 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아닌데. 아닌데, 진짜 지향점이 이게 아닌데요. 지향점이 뭐였는데요? 지향점은 좀 적당히 혼날 말도 하고, 네. 근데 왜 정신적으로 올바른 쇼가 돼버렸지? 올바른 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6개월 동안 안 쉬셨겠죠. 무슨 말인데? 아니, 계속 보는 얘기 하세요. 네. 어디까지 했죠? 사회화 되기 위해서 페미니즘 그래서 공부했다.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막 생각지도 못한 발언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던가. 다르죠. 존나 다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 레이디스 퍼스트 이런 그런 개념들이 나한테 있었고 여자는 무거운 걸 들면 안 돼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발언 같은 것도 막 제가 장난으로 막 옆였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걸로도 다들 놀래네. 안 되니까. 나 이거 너무 웃겨. 옆편내가 불편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 동아리 분들한테 혼냈다면서요? 옆편녀랑 말을 했다는 게 너무 딱히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누가 옆편녀 어떻게 혼내요? 해초리를 만나요? 전기 자극을 주나요? 그 단어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전기 저항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자소 수에 따라 이렇게. 그냥 실력을 욕하죠. 오빠 빠소리야. 옆편내라는 말을 네가 쓰면 빠른 소리. 아니가지고 그건 엄청 단편적인 이슈고 그런 기본적인 다른 것들 그쵸.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페미니즘을 이제 한남 치료를 궁금한 게 페미니즘을 한남 치료랑 동의어로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전도 남성한테는 어쩔 수 없이 여성 혐오가 깃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사회에 살면서. 근데 그걸 부인하기 힘든데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공부한다는 게 사실 정의가 좀 애매하잖아요. 예컨대 버틀러의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디 모임에 나가서 스터디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 스터디 해요. 스터디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공이 아니잖아요. 페미니즘이 돈돈 씨의
사회학과의 그 하나의 길이 또 페미니즘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제 하시는 말은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공부라는 건 굉장히 에너지를 들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공부를 해서라도 그 동아리의 일원이 되어서 매끄럽게 기능하고 싶어 할 만큼 그 동아리가 매력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절박한 게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네. 저희 동아리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네. 회장이래잖아. 잠깐만. 하나의 엄청난 그 메리트가 있죠. 한남 치료를 하면은 네, 회장이 있어. 그리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치료가 되어서 감사하다가 아니고 왜 나를 공부하게 만드냐. 그래서 그것도 끝났어요. 그 뭐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전화하면서 이제 내가 피방이다. 그래서 그 뭐지? 내가 했던 빠른 발언들이랑 여성 저 그리고 카톡에 올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빠른 발언들 한남적인 발언들 혹시 있으면 겐톡을 해주세요. 했더니 너무나 많은 겐톡이 왔어요. 적지 않게 왔어요. 뭐가 또 적지 않게 왔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문서가 아니 말하면 말할수록 그 근데 연편제 같은 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근데 말하면 말할수록 약간 그 동아리 분들이 굉장히 원념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전반적인 다 기준이 높고 제가 거기 미치지 못.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어. 너가 님이 남자고 그분들이 여자로서 피해자로서 그리고 너를 가해자 위치에 위치시키는 이상은 당연히 님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여성이라고 할걸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분들 비판해버렸다. 아니 그분들 제가 느끼기엔 좋은 그래. 사람들입니다. 그래, 님 그 상대적으로 돈돈 씨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다 맞고 남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틀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님은 그냥 입 닥치고 살아야죠 거기서. 회장하고 있네요 지금? 왜 하고 있어요? 할 사람이 없어. 퀴어 동아리의 전통적인 문제점이죠. 할 사람이 할 사람이 없는. 없다. 오픈 쪽들이고 오픈이고.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내가 한 말. 뭐요? 너네들은 어차피 여자니까 너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지금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는 당연히 내가 한 말도 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문제 제기. 근데 문제 제기 하는 것도 막 그것도 한남의 특성이잖아.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뭐야? 열심히 배우고. 당사자 아니면 아니, 당사자 아니면 닥쳐 논리의 그 연장선에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분 약간 고도의 동아리 까가. 그러니까 동아리 지금 싫은 거 아니에요? 네. 동아리 MT 가요. 회장직이 끝나기 전에 이 동아리에다가 막 시한폭탄을 하나 던져놓고 다니는. 아무튼 그래서 아니 근데 페미니즘 배운다고 하는 게 여자가 역사적으로 여자는 항상 피해자였고 남자는 역사적으로 항상 가해자였으니까 내가 무조건 틀린 말 했고 나는 치료 받아야 된다. 이게 페미니즘 배운다는 말이에요? 돈돈님한테? 저한테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예전에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혼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빠는 이제 내가 키방 나가는데 어떤 그 잘못된 점이 있을까 내 점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청 정확하게 말은 또 못해요. 그냥 뭐랄까 좀 차분한 혐오, 그냥 고상한 혐오들이 있었나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오빠는 그 뭐지 그 상황 하나하나를 비껴나가기 위해서 좀 뭐랄까 지속하는 것 같다 이런. 그건 맞지. 네.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런 거 같아. 그게 아니- 뭐야? 네. 그래서 그걸 또 치료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맞다. 진짜 그 말도. 진짜 수용적이시네요. 네. 맞으니까. 왜 너는 그럼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날 거야? 아니야. 왜 내가 막 얘기하면 막 다 아니라고. 어떤데? 뭐가요? 만약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기분? 뭐 어떻게 할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저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뭐 그렇죠. 하신 말씀 있어요? 어? 하신 말씀 있어요? 있나? 뭐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페미니즘을 공부한다라는 게 달리 그 페미니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여성 중심적으로 포커싱이 맞춰진 어떤 사고 방식을 그 학습한다는 얘긴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그냥 그 이야기 그 에피소드를 듣기만으로는 제가 겪었던 다른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예컨대 사실 저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배운다는 게 페미니즘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용어들도 있고 뭐 단어들을 막 배우게 되잖아요. 말을 배운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힘을 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강력한 힘을 주는데, 동시에 그 단어는 이제 언어는 세상을 분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그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단어가 노리는 어떤 그 개념들이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씩만 비껴나가더라도 그거를 그 단어가 포착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배운다는 거는 굉장한 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영역들에 대한 이해를 약간 제한하고 방해하게 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모르면 외우세요.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주잖아요. 모르면 외우세요. 이거는 일단 상대방에게 진짜 내가 저 사람을 납득시키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다. 모르면 외우세요. 이러고 오면은 왠지 뭐 뿌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겠지만 모르는데 왜 외워? 사실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외우면 안 되지.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그 사람을.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외우세요라는 말을 배워버리는 바람에 그걸 습관적으로 향유하게 되고, 그 외에 또 나 자신을 제한하는, 내 자신이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런 영역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예컨대 네가 한 말은 여성 혐오야 라거나 뭐 누구누구에 대한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야 이런 걸 할 때 사실 매번 앞담화를 굴려서 사실은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보기에 넌 여성 혐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내가 남자니까 사실 낮은 판에 물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봐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뭐가 있었는데 모르면 외우라는 말 들었던 경우? 모르면 외우라는 말도 있었고, 또 단어가 가진 의미 자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제가 뭘까요 그것이? 예컨대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트윗 있지 않나요? 그 몇 주 전에 화이트워싱 록산드 게이 그 록산드 게이 그 책 있잖아요. 나쁜 페미니스트 그 책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명도가 좀 밝아졌어요. 원래 사진보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전혀 모르지만 표지가 핑크색이라서 거기에 톤을 맞추려고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밝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것은 화이트워싱이다. 록산느 게이를 백인으로 만들려는 그 출판사 측의 어리석은 시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수백 알티를 타면서 막 동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이트워싱이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불의한 상황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를 배운 거잖아요, 그분은. 근데 그 단어를 배운 다음에 제대로 된 용례를 익히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나 잘 지적하는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려다가 오히려 본인 안에 있는 그 뭘 이해를 굉장히 투명하게 드러내는 꼴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단어들이나 개념들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매번 고민하고 좀 이제 정교하게 그 문장을 다듬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처음에 페미니즘 뽕 맞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페미니즘 뽕? 이거 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진짜 구원의 은사 받은 것처럼 세상에 이것이 나의 삶을 정말 모두 구원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희망과 연락 상태는 한 몇 개월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돈돈씨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 얘기예요. 근데 혹시 트위터 같은 SNS 같은 거 막 하세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그 개몽하시는 거예요? 아니 동아리 안에서 정말 많이 불편하네요. 많이 그 혼난다고 하시니까 지적받는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트위터를 이게 제가 동아리 할 때 인원들 새로운 회원들이 이제 신청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선 이쪽인지 아닌지 우선 이런 판별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쪽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면담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거나 트위터로 하면 저는 안심을 해요. 왜냐면 이분이 동아리 적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동아리도 그렇고 이제 퀴즈 동아리도 그렇고 엄청나게 트위터를 많이 하는 동아리 중에 하나예요. 트위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럴까요? 달빛기 사단이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예요? 문재인 빠지려. 아니 근데 아무튼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 동아리가 트위터를 엄청 많이 하고 그 트위터만의 그 월드가 있어요. 주로 SNS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말투를 SNS 쓰지 SNS로 우리한테 쓰지 않잖아요. 근데 카톡에 웅앵웅? 초키코키. 희곡 희곡이 뭐야? 희곡은 뭐야? 히우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막 문장을 끊어요. 이상한 데다가 그 띄어쓰기를 이상한 데에 스포츠에서 받침을 발전된 또 그것들. 그건 그냥 본인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그게 왜 그렇게 연결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워. 아니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석은 잘 되죠. 근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야 나이 드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가? 근데 실제로 그 트위터를 하게 무슨 말인지 되면 그런 문화들에 매우 익숙해져서 네, 그래서 우리 동아리가 그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트위터가 엄청 유용해요. 또 페미니즘을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지적당하더라고. 트위터로 된 페미니즘. 그래서 그런 악경함과 순기능도 있긴 한데 다양한 순기능 중에서 페미니즘도 공부할 수 있고 연애도 하더라고요. 그들만의 SNS 때 그거 뒤에 그것도 하고 카톡 내뱉고 너무 좋은 카톡이 있는데 왜 오프라인 기반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왜 SNS에서 굳이 카톡하면 답 안 오는데 DM 하면 바로 답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유용하구나. 그래서 얘가 나도 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하지 말래요. 왜? 정신병 걸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애들이 다 아니야 너의 그 내면의 쓰레기를 토해내는 거에 익숙하면은 5분마다 쓰레기를 토해내게 돼. 5분이 뭐야? 이게 30초마다 토하겠네. 동돈 씨 너무 재밌는 사람 같아 네. 진짜. 지금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표현한 어떤 결정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고요. 한남이고요. 순수한 한남. 그런 식으로 한남 추출물 말고. 너무 신기해요. 성관계 하고 싶다 이런 거 많이 진짜 누가 그렇겠어. 아니 알아줘. 섹스하고 싶다라고 해야지. 아니 지금 섹스하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성관계하고 싶다라고 이 방송에서 돌려말한 것이죠. 그죠? 그렇죠. 이 방송에서 그렇게 못할 말들이 있나요? 아니요 다 하셔도 돼요. 그렇죠. 아무튼 섹스하고 싶다. 그렇게 안 써. 아니에요, 진짜 써요. 내 말은 섹스하고 싶다 이렇게 안 써. 섹스하고 싶다 이렇게 쓰게 됐어. 섹스하 띄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섹스라고 많거든요. 아니 왜 사람들이 트위터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막 용어를 나쁘게 던지시고 그럴까요? 순수한 우리말이 있는데 진짜 이상한 거 같아요. 어쩌면 트위터를 철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문화를 연속시키고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나쁜 트위터를 우리가 철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지. 저는 그래서 MT 때 트위터 얘기 그만하기. 동아리 내가 트위터를 금지시켰네요. 아니 그냥 너희들끼리 트위터 얘기하는 건 좋다. 근데 MT 때는 트위터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님 빼고 이제 다
다들 앉아서 트위터 하겠네요. 님 빼고 님은 방에 혼자 있고. 가둬놓고 격리 조치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또 제가 동아리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이쪽 문화 하나도 모르고 막 언어도 잘 모르고 했을 때 그 트위터리안들끼리 트위터하시는 분들끼리 막 진짜 오래된 말이다. 진짜 오래된 말이다. 트위터 하시는 분들끼리의 그 옹졸 옹졸. 밀팅 모든 관객이 아니야, 분노했어. 내가 볼 때는 옹기종기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야? 오밀조밀. 오밀조밀. 그 파이팅 넘치는 게 막 있어요. 파이팅을 서로 막.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끼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제가 트위터를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동아리도 그렇게 많이 지적을 당하시는데 트위터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거 진짜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 친구 거 빌려가지고 해요.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혼날 게 뻔한데 한다고요? 혼나는 말을 하려고 한다고요? 본다고 트위터? 본다고. 눈팅을 하기 위해서 친구의 계정을 이런 빌린다. 게 있구나. 통역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왜 되게 전 그 얘기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보통 트위터에서 막 게이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남성들이 하는 어떤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그분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이 되곤 하는데 이분은 SNS 전혀 안 하신다고 하니까 SNS 전혀 안 하는 게이를 만난 게 너무 간만이어서 그 느낌이 굉장히 새롭거든요. 저 페어케요. 건강한 매체를 하시는 거예요. 희귀종 포켓몬 같은 거 본 것처럼 막. 네. 페이스북은 어떤가요? 페이스북이요? 네. 그것도 눈팅이어서. 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눈팅한 결과가 어떠냐는 질문이 아닐까요? 그냥 너무 재밌고 새롭고. 무엇이? 어떤 것이? 그냥 엄청 재밌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매체들. 동아리는 어쩌다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그게 여기서 그걸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문화들에 대충 간을 보고 미리 그러고 나서 동아리 들어가지 않나? 보통. 네, 제 주변 케이스들은 그랬기 때문에 동아리 들어가서 바로 막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아리 들어간 다음에 하나씩 배우는 과정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아리 들어간 게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한 3년 정도 짧지 않게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짧지 않게 외국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좀 평소에 그 특이하다고 좀 많이 들어요. 막 저는 막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딱히 막 뭐랄까 처음 만나는 막 낯가림 이런 것도 딱히 없고 그냥 저의 그 좋은 성격들 그 정특적인 성격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제가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부르주아신가요? 에? 부르주아신가요? 불을 좋아하는데? 어느 나라였나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네, 미국 미국이랑 어느 캐나다. 주? 캐나? 미국이랑 캐나다 3년, 1년, 2년. 중산층이신가요? 아니요, 아빠 회사에서 보내줬어요. 아바이요? 아빠 회사. 아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네. 아빠 회사에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서 그래서 외국 생활했고 그래서 이게 저의 그런 성격들이 제가 외국 생활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게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그 돈돈이어서 그런 건지 내 성격인지 아니면 이 개천녀는 여기 있네. 게이라는 그 사람들의 특성인지 네네. 그 외국 사람들의 그 프리한 그런 성격을 가져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해가지고 그 내 정체성을 찾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24년 동안 벽장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무엇이 망아? 그냥 이렇게 항상 그 커밍아웃 하는 거 두려워하고 막 그 나 혼자 끙끙 앓고 짝사랑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네. 짝사랑 제가 설명을 할 때 저는 그때 그 이타 씨가 말씀하셨던 엄청 좋은 표현법이 있는데 저는 곽티슈로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그런 표현했다고요? 했었어요. 했었어. 다른 회차 방송에서. 네, 다른 회차에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흘린 눈물 닦는 휴지 곽만큼
아무도 못 알아듣는 너무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이제 짝사랑이 이제 주로 이제 저는 헤테로 사람들 시아남들끼리 놀았으니까 짝사랑한 사람이 상대가 시아남이고 이제 저는 저는 또 커밍아웃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 고백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 그럼 이제 그 응어리들이 주로 눈물로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 학교 과정인 때 거죠, 이거. 쓰는 곽티슈가 이제 1곽 티슈, 2곽 티슈, 3곽 티슈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때는 2곽 티슈였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냥 4곽 티슈였어.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측정하는 단위인 그쵸. 거죠. 네. 그거 했어요? 네. 했어요? 기억해요? 리타 씨는 그럼 기억해요. 몇 곽티슈? 아니 저 짝사랑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영화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네. 언어를 훔치셨군요. 언어 도둑놈이구만 있어. 도둑놈 도둑질하고 그래. 후원도한 애청자로서 미안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문제로 이렇게 곽티슈 너무 웃기잖아. 트위터에 폐해에 대해서 아! 얘기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일 시애남만 짝사랑하다 보니까 매일 너무 힘들고 또 울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갔더니 혼나고 야단만 맞고. 야단 맞고 맨날 아내 지적당하고. 혼남 막 이러면서 치료받으라 그러고 치료라는 말을 안 하죠. 착한데 네, 저희가 그냥 지금 또 혼날까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함 같은 게 있어서 동아리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계속 남아서 오래도록 교류하고 싶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열심히 정말 공부한다.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나쁘다고 안 했어. 그러면 지금 아무도 사악한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연애는 했어요? 그냥 제 삶에서 동아리 들어가서 동아리 들어가서요? 동아리 원들이랑?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동아리에 왜 들어간 거야 내가? 아니.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함양하고 싶어서 들어갔다며. 이제 그걸로 이제 조금 내가 자신감을 가져서 뭐 이제는 어플에 사진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막그 자신감 가져서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네. 동아리 원들과 교류한다는 게 어떻게 그런 자신감을 부여해주죠? 우선 내가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공적인 동성애 생활을 하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배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퀴어 방송 듣는 거고. 울것 같아. 방송에서 뭘 배웠어? 도대체 뭘? 아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치면 혼나? 생각해보니까? 네? 내가 그럼 잘 가르쳐놨는데 혼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다른 거죠. 여성 혐오에 대해서 가르친 거 없어요. 와, 진짜 무용지물이었구나. 왜? 근데 저는 배운 게 우선 그 레즈비언들의 그 문화 라리와 핑크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 본인이 라리와 핑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어서 어떤 도움이 되죠? 우선 그 새로운 신입들 얘기할 때 막 공감대가 생겨서 그 시간이 훨씬 더 편해져요. 신입 레즈비언 회원이 들어오면 라리 가봤니? 이렇게 뭔가고요? 알코올이 있다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네. 근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전 페미니즘 배운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제 사회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죠. 정보를 전달해 드린 거네요 제가. 그래서 라리 문화, 여성 레즈 문화, 그다음에 그놈의 메코 씨가 말씀하셨던 그 동성 결혼 파트 그것도 엄청 많이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정병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고, 정신병. 약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제가 우리 뭘 리타 씨가 의대를 가세요. 그걸 공부하고 싶으면 의대를 가세요. 의대를. 리타 씨가 엄청 스마트한 컨슈머인 걸로 알고 있고 약에 대해서 성역 같은 거. 스마트 컨슈머. 그것도 있고 뭐였지? 그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진짜 여성 그 저희 동아리에서도 그 T 분들이 없어요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혼나겠다. 어떡해. 그 T 분들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이 못 배우는데 성미 씨 맞죠? 네 맞잖아요. 네 그분이 나오셔서 막 그 뭐지 자기 얘기하신 거 막 듣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퀴즈에서 매달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 잡지 있잖아요. 그 2번입니다. 1년에 2번인가요? 네. 퀴어플라이. 퀴어플라이. 네. 퀴어플라이에서 그 나온 책도 있고 그 성민 씨가 쓰시는 책도 엄청 근데 당사자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전부 진실은 아니잖아요. 뭐 배워야 되는 것도 그렇지. 아니고. 근데 시애남이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대표성 할수 있겠죠.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벌써 1시간 반 이야기를 했네. 그러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 진짜 마무리. 너무 자연스러운 진행이죠? 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 분? 없으시죠? 질문이나 아니, 이런 없지 거 있으신 않을까? 분. 질문이나 뭐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면 녹음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 뭐야? 그게 무슨 인생의 어드밴티지가 되는데? 출연료라도 줘? 아무것도. 네. 아무도 없으시나요? 없으시죠? 저는요 아까 다자연애 할 때 아까 얘기를 할 걸 약간 뒷북을 지금 치고 있는 거긴 한데 너무 이렇게 다자연애에 대해서 약간 환자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니까 그 현강 씨만 어떤 특정한 다자연애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되게 소수인 것처럼 사실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주변에서 다자연애에 대한 관심을 가진 친구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고민을 했던 친구를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실제로 그 동시에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양의 사랑에 빠진 케이스여서 자기의 어떤 사랑의 정도라든지 그런 거가 이제 그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똑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제 얘기지만 제가 연애를 했을 때는 좀 이게 너무 갑자기 얘기를 가는데 뭔가 연애를 할 때 좀 소유권, 그러니까 독점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독점욕 때문에 이렇게 연애 생활이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연애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내 연인이라고 해서 내가 다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게 됐을 때 항상 싸우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자연애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 되는 게 보이는 게 어떤 연인 관계의 좀 소유욕 같은 거를 되게 해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다자연애로 당연히 생각이 발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프랑스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프랑스에는 그 다자연애에 대한 그 커뮤니티가 되게 쓰대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처럼 공동체가 돼버린 연인 그 다자연애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나의 연인은 똑같이 사랑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 또 새로운 연애 관계로 가져오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족처럼 돼서 모두가 다 사랑을 하는 커뮤니티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온나 했더니 얘. 큰 집이 있고 방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방에 누구든지 새로 들어올 수가 있어. 영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진짜 지인 실제. 얘기. 진짜 실제. 근데 그러면 네. 그분들은 정말 뭐 예컨대 10명이라고 치면 네. 10명이 서로 이렇게 네, 짝대기 그렇게- 구워서 네, 정말 서로 균등한 양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합의 과정도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는 결국에 포기했던 게 그거를 이제 다른 상대랑 합의를 가지려고 했었지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유체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 문제들도 부딪히고 질투라는 걸 내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게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있고 그게 나 혼자만의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다전을 결국 포기했지만 그건 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답변을 아주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이 방송처럼 아무튼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프랙탈 구조네요. 우리를 마지막에 비판까지 했어. 매기면서 뭐 나는 잘했어. 내 생각에 나는 잘했. 뭔데 뭐.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홍정 씨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프랑스에 그런 데가 있대요. 프랑스로 갈까? 또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 없으면 뭐 저는 미련 없이 끝냅니다. 진짜로? 진짜로 끝내도 될까요? 한 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주는 제 뜻대로 움직인다. 혹시 그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있나요? 무슨 돈 나야 되나요? 그 다들 약간 그 뭔가 얘기할 때 뭔가 호응도 있고 동정하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약간 비웃는 느낌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이분 상황이 저희가 좀 듣기에는 약간 저 비웃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아니요 상황이 안타까워 보이니까 그리고 되게 좀 아 저도 되게 많이 웃었는데 비웃었다기보단 너무 순수하고 퓨어한 저 모습이 정말 아닙니다. 뭐죠?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자기 입으로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돼. 네 그러면 마무리하죠. 네네 그럴까요?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실래요? 오늘 방송 소감에 대해서. 저 먼저 하나요? 네. 네. 우선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사전 미팅 때 그 분위기가 리타 씨랑 철수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너무 신기했고요. 네. 그리고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의 중앙대생 퀴어분들은 우리 중앙대 레인보우 PC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이 회원 가입해주세요. 리타 씨. 아니요 현정 씨. 네. 죄송해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아니 내 손을 이렇게까지 어쩌다가 현정 씨를 초대하게 됐을까요? 진짜 어떻게 했을까? 저는 얼마나 이게 1대1 방송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고요. 진짜 이 형태가 아니었다면 현정 씨와 만날 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진짜 안타깝고 그렇지만 뭐 잘 됐네요. 지금 잘 됐네요. 네. 아 근데 막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이 말 할 걸 막 그런 거. 그런 식이에요. 응. 아니에요. 넌 줄 알아. 잘인 줄 알아. 모르겠어요. 성현님. 아 정말 여기다 대고 그냥. 네. 뭐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누가 들었어? 방청객분들과 청취자분들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잭디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저 지금 싱글이니까 네. 어떻게 잘 찾아서. 결국에 목적은 그 싸운 것도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보이즈 마케팅. 아니요. 네 오늘 게스트분들 뭐 너무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진짜 준비를 진짜 안 쌓이는 게 되게 고역일 것 같아. 힘들어 보여 다들. 그만하자. 죄송해요. 네. 몇 화지 끝났죠? 75 하라고 했나요? 78화? 78? 몰라. 75지 않아요? 그쵸? 맞죠? 왜 그걸 방청객들한테 물어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뿅 할까요? 뿅! 뿅.